5억으로 월 330만원. 미국 배당주로 조기 은퇴한 진짜 이야기. 은퇴하면 뭐하고 살지? 많은 사람들이 50대 후반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쁘게 살아왔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시간도 많고 자유도 많은데 문제는 돈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나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은퇴 전에 배당 투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미국 배당주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걸로 정말 은퇴가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은 5억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년 약 4천만 원, 즉 월 33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해도 월세 받는 것처럼 배당이 통장에 꽂혀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미국 배당주인가? 배당 투자라고 하면 대부분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 월세를 떠올리죠. 하지만 미국 주식은 배당의 역사와 시스템이 훨씬 오래됐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왕 디비덴드 킹즈이나 25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 디비덴드 어리스터크래츠 기업들에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기업은 배당을 분기별로 지급해요. 3개월마다 꼬박꼬박 입금되니까 마치 월급처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5억으로 만든 월 330만 원의 배당 시스템. 저는 주로 다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연 배당 수익률 46% 내외의 안정적인 종목 중심. 예 잔선 앤드 잔선, 프락터 앤드 갬벌, 코커 마이너스 콜러, 리얼티 인컴 등. ETF 분산 투자. VYM, SCHD, HDV 같은 미국 배당 ETF 활용. 배당 증가율이 높은 기업 위주 선택. 매년 배당금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에도 대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월 33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입을 만들었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불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고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에 집중한 게 핵심이에요. 사례 1 58세에 조기 퇴사한 직장인 어씨. 어씨는 30년간 대기업에 근무하다 58세에 스스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퇴직 전 준비한 건 미국 배당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을 합쳐 4억 정도를 투자했고 연 5%의 배당률로 월 160만 원 정도를 확보했죠. 그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 먹고 살 걱정은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며 회사에 매달리느니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어씨는 지금은 틈틈이 골프장 알바도 하고 여행도 즐기면서 소소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생활비는 배당금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사례 2 은퇴 후 치앙마이로 떠난 부부. 이 부부는 퇴직 전부터 꾸준히 미국 고배당주를 매수해왔고 총 6억 정도의 자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은퇴와 동시에 치앙마이로 이주해 월세 30만 원짜리 숙소에서 지내며 월 400만 원의 배당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우리 나이엔 더 이상 명품이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 게 행복이죠. 이 부부는 현금 흐름만 잘 관리하면 어디서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 3 55세 공무원 출신 부업처럼 배당주 투자한 B씨. B씨는 공무원 생활 중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배당주 투자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50만 원씩 투자했고 10년간 꾸준히 모은 자산이 3억 원. 이제는 매년 약 1,800만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처음엔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배당이 큰 힘이 되죠. 내가 아플 때도 쉬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요. 이처럼 꾸준함이 결국 은퇴 자산의 탄탄한 기둥이 된 사례입니다. 정리하며 배당으로 은퇴가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투자는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사실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모은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에요. 직장 다니면서도 퇴직 후에도 배당은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배당주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유시간을 사는 방법입니다. 퇴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사람 눈치 안 보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죠. 마무리 한마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조금씩 시작하면 5년 후엔 나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웃을 수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부터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되어줄 겁니다. 배당금으로 은퇴한 사람들은 왜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가?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이 주는 심리적 평온감은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 수명 라이프 스팬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적 여유와 함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신체적 건강도 함께 개선되는 경향이 있죠. 과학적 근거 1. 스트레스와 건강의 상관관계. 콜롬비아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당뇨, 면역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혈압을 높이고 체지방을 축적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염증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스트레스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고 그에 따라 면역계가 회복되며 신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배당금이 마치 월급처럼 통장에 들어오면 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자체로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는 거죠. 과학적 근거 이 시간 여유가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일수록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꾸준한 일과 스트레스로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는데 반대로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여유롭게 사는 사람은 해마의 노화 속도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산책, 아침 명상, 독서, 주 1회 봉사활동, 가족과의 교류 등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정서적 만족감까지 줍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경제적 여유라는 토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 근거 3. 소극적 소득 패시브 인컴이 주는 우울증 예방 효과. 2020년 국제노년학회 GSA의 보고에 따르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는 은퇴자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심리적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죠. 정기적인 배당은 단순한 현금 흐름을 넘어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케시를 지켜주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스스로 구축한 배당 시스템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감각은 자립성과 통제감을 느끼게 해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배당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금 준비해야 3년, 5년 뒤의 시간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배당 귀족 종목들의 20년 이상 데이터만 봐도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온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은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일을 그만두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때 배당금이 주는 안정된 현금 흐름은 그 어떤 약보다 좋은 마음의 약이 될 수 있죠. 결론 배당 시스템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다. 배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다들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월 30만 원이라도 배당으로 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자유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배당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의 자율성과 건강을 지켜주는 시스템이에요. 정리하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은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여유,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 세 가지는 모두 지금 당신이 준비하는 배당 투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 모두 이런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경조사비도 사람 간의 예의인데 계속 참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에 경조사비까지 더해지면 정작 내 생활을 위해 써야 할 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새어나가는 수도꼭지처럼요. 은퇴 후에도 과거 직장 시절처럼 수십만 원씩 경조사비를 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는 고작 한 끼 식사값이지만 나에게는 노후를 갉아먹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경조사가 당신의 노후를 망친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이유. 50대와 60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경조사 문제는 꽤 민감한 주제입니다.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일환이지만 그 비용이 은퇴 후 고정된 수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여기서는 왜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노후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산 초과로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난 사례. 서울에서 퇴직한 62세의 김 씨는 직장 생활 내내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겼습니다. 경조사비도 아낌없이 내며 사람을 잃지 않으려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30만 원씩 경조사비로 나가던 돈이 치명타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예금 통장을 깬 뒤에서야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내에 생활비도 모자라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경조사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예산은 한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는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더라도 누적되면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2. 관계 유지를 위한 무리한 참석이 건강까지 망친 사례. 57세에 퇴직한 이 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경조사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퇴직했어도 내 존재를 잊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먼 거리의 장례식, 자정까지 이어지는 결혼식 뒤풀이 등으로 인해 그는 점점 피로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병원 진단 결과 만성 피로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조사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무리하게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이는 더 큰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조사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례. 60세에 은퇴한 박 씨는 경조사를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로 여겼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때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경조사비를 낸다고 해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돈으로 사람을 사려 했던 내 잘못이라며 크게 후회했습니다. 경조사는 사회적 예의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갈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경조사 참석 기준을 세워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의 경조사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정중히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로 대신하는 겁니다.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진심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예산을 정하라. 매달 경조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세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우선하라. 단순히 사회적 의무 때문에 참석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에만 집중하세요. 그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결론. 50대와 60대, 은퇴 이후의 삶은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무작정 참석하다 보면 경제적, 건강적, 그리고 심리적 부담이 쌓여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경조사비가 아니라 시간과 진심으로 이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경조사 참석, 은퇴 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은퇴 후
경조사 문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던 경조사 참석이 은퇴 후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떠나면서 인간관계는 축소되기 마련이고 수입 역시 한정적이니 경조사비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조사 참석이 은퇴 후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살펴보고 이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조사 참석의 심리적 부담. 많은 은퇴자들이 경조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 고민은 안 가면 혹시 나중에 관계가 끊기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관계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료가 정말로 당신을 잊어버릴까요? 반대로 경조사에 꾸준히 참석했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갑자기 더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일부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며 단순히 참석 여부로 관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조사가 노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지출도 누적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지나친 경조사비가 가져온 경제적 위기. 어 씨는 58세에 조기 퇴직 후 매달 경조사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3년 뒤 그의 통장은 비어버렸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조사비는 치명적인 지출이었죠. 결국 그는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경조사비를 월 예산에 포함시키고 반드시 그 한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만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한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조사의 숨겨진 연관성. 경조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거리 이동, 과도한 일정, 늦은 시간의 식사 등이 쌓여 은퇴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경조사 참석으로 인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장거리 경조사 참석으로 건강 악화. B씨는 65세에 은퇴한 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조사 참석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때문에 하루 종일 운전하거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결혼식 뒤풀이로 인해 점점 피로가 쌓였고 결국 만성 피로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제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다면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나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몸을 혹사시키며 참석한 자리보다 더 큰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와 인간관계의 진정한 의미. 경조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행사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 C씨는 은퇴 후에도 경조사 참석을 고집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의 경조사에 참석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결국 남는 건 진심이더라고요. 해결책. 은퇴 후에는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이나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시간을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경조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3가지 방법. 참석 기준을 세워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지 단순히 형식적인 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의 경조사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정중히 메시지로 대신하세요.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라. 경조사비로 지출할 금액을 매달 미리 정해두세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고 재정 관리도 쉬워집니다. 진심으로 대화하라. 경조사 참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시간을 내어 따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선택이 아닌 필수인 변화. 경조사는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작정 참석하고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과 건강, 그리고 관계를 돌아보며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은 돈보다 훨씬 강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은퇴 후에는 형식적인 의무보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세요.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국민연금 말고 뭐 또 받는 게 있대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무심코 한 이 말이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연금만으로 400만 원이나 받아요? 그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조차 월 80만 원도 못 받고 누군가는 연금만으로 매달 400만 원을 받으며 여행 다니고 문화센터 다니며 여유롭게 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그 답은 은퇴 전 준비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한 연금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400만 원 연금 생활자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부럽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내일로 생각하고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사례 1. 공무원 출신도 이렇게까지는 못 받는다. 퇴직금으로 즉시 연금 가입, 매달 180만 원 확보. 김모 씨 62세, 전직 교사는 퇴직 당시 퇴직금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1억 원은 즉시 연금 상품에 가입해 60세부터 매달 약 180만 원을 종신토록 받는 구조를 만들었죠. 나머지 자산은 공무원 연금에서 매달 약 230만 원이 나옵니다. 합쳐서 총 410만 원의 연금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퇴직금으로 집 리모델링 할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전문가가 말하더군요. 그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요. 핵심은 퇴직금을 목돈이 아닌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시 연금은 원금을 일부 남기고 사망 시 유족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 가족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는 평생 고정소득을 확보한 셈이죠. 사례 2. 직장인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의 황금조합. 개인연금은 버티기 싸움이에요. 오래 넣고 늦게 받을수록 유리하죠. 이모 씨 61세, 전직 은행원은 30대 중반부터 개인연금보험에 꾸준히 가입했습니다. 월 2,030만 원씩 보험사 연금상품 3개를 병행했는데 20년 이상 꾸준히 유지했죠. 이젠 그 연금들에서 총 15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240만 원까지 더해지니 총 390만 원. 그는 말합니다. 연금보험은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다고들 하죠.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개인연금은 소액이라도 조기 시작이 중요하고 여러 상품을 분산해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게다가 그는 연금 개시 나이를 63세로 늦춰 수령액을 더 키운 것도 큰 요인이죠. 사례 3. 50대 후반에 시작했지만 성공한 늦깎이 연금 투자자. 퇴직 전 3년 나의 모든 소비를 줄이고 연금 ETF로 갈아탔어요. 박모 씨 63세, 중소기업 퇴직는 퇴직 직전 자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배당 ETF에 집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특히 미국의 고배당 ETF인 JPQ, SCHD, VYM 등에 투자해 연 56%대 배당 수익을 만들고 이를 월 배당식으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했습니다.
현재 이자와 배당으로만 매달 약 140만 원 수령, 국민연금으로 160만 원, 총 300만 원 중반의 연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ETF는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도 배당은 들어와요. 연금과 투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법을 59세에야 깨달았습니다. 핵심은 늦게라도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배당 자산으로 바꾸는 연금 설계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연금 400만 원을 위한 필수 전략 3가지. 퇴직금은 연금화하라. 즉시 연금, 정기 배당 자산, 월세 부동산 등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세요. 돈을 쓰는 자산이 아닌 돈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인연금은 무조건 3040대부터 소액이라도 시작하라. 2030년 꾸준히 넣은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는 세제 혜택도 흔히 놓치지 마세요. 배당 ETF는 새로운 연금이 될 수 있다. 특히 JPQ, SCHD, VYM 같은 월배당형 상품은 은퇴자들에게 월급 같은 연금 효과를 줍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면 투자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연금 400만 원. 남의 일 같죠? 하지만 이건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생각하고 조금 더 오래 준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면 5년 후에 나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든든할 겁니다. 당신의 은퇴도 월 400만 원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400만 원?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한 걸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 후 연금 400만 원 만드는 전략. 들어가며 은퇴 후 매달 400만 원의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 받은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연금 설계입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소개합니다. 1. 퇴직금을 소비 자산이 아닌 현금 흐름 자산으로 바꾸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소비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대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전략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일시불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금리형과 투자형이 있으며 사망 시 원금의 일부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사례 분석. 김모 씨 62세, 전직 공무원은 퇴직금 중 1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여 월 180만 원 수령. 여기에 공무원 연금 월 230만 원 추가, 총 월 410만 원의 연금 수입.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 별도 부업 없이 생활 가능. 전문가 의견. 퇴직금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예금으로 묻어두는 것은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즉시연금은 은퇴자에게 평생 월급을 제공하는 구조로 가장 강력한 안전자산의 하나입니다. 2.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 병행은 필수.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70만 원 수준이며 최대 수령자도 월 240만 원 내외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기초수단일 뿐 개인연금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소득 격차가 발생합니다. 핵심 전략, 개인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 연금저축 연 400만원, 세액공제, IRP 연 700만원까지 가능. 복수 상품으로 분산 투자, 리스크 해지 및 수령 시기 조절 가능. 사례 분석. 이모 씨 61세, 전직 은행원은 30대부터 소액으로 개인연금 3종 운영. 국민연금 월 240만원, 개인연금 월 150만원, 총 390만원. 연금 수령 시점도 63세로 연기해 수령액 증대. 전문가 의견. 개인연금은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유지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큽니다.
특히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면 연 7.2%씩 증가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수연금 운용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3. ETF 배당 포트폴리오 새로운 시대의 연금 대안. 최근 몇 년 사이 월 배당 ETF가 은퇴자들의 자산관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금보다 유동성이 높고 글로벌 자산을 통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심 전략 미국 고배당 ETF 활용 JPQ, SCHD, VYM 등 월 또는 분기 배당,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 수익,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수익률 안정성 동시 추구,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 및 배당 재투자 효과 가능. 사례 분석. 박모 씨 63세, 중소기업 퇴직자는 50대 후반부터 월 지출을 줄이며 배당 ETF 투자 시작. 배당 ETF 월 수령액 140만원 국민연금 160만원 총 300만원 이상 확보. 투자 성향을 고려한 리밸런싱으로 원금 손실 최소화. 전문가 의견. ETF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분산 효과가 뛰어나며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배당 수익률만 좋기보다는 안정성과 변동성을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 구성 필요합니다.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 ETF 선택 및 계좌, 운용 방식 IRP, ISA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당신도 연금 400만원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은퇴 후 연금 400만원이라는 숫자는 일부 특별한 사람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일정한 전략과 준비만 갖춘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전략 항목 준비 방법 기대 효과. 퇴직금 활용 즉시 연금, 가입 종신형 월 고정 수입 확보. 국민연금 보완 개인연금 연금 저축, 보험 병행연금 수령 총액 증가. 투자형 연금 설계고 배당, ETF, 포트폴리오, 구축시장, 수익률 월 배당 수익 확보. 전문가 조언 한마디. 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퇴 후에도 당신의 삶의 존엄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인생의 월급입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5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바꿉니다.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현금 흐름 중심의 연금 설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재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게 맞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은퇴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점검과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지킬 수 있나요? 듣고 나면 놀랄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정말 그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은퇴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이게 전부라고? 라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점검과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1.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의 크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가 충분히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은퇴한 한 30년 차 공무원 선배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분은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250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 기본 고정비만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관리비, 보험료, 교통비, 식비 등등 쏟아지는 고정 지출의 여유가 거의 없었죠. 여기에 병원비나 가족 행사 같은 예외적인 지출이 생기면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연금이 나오니까 처음엔 안심했지. 근데 막상 쓰고 나니까 여유가 없어. 병원에 한두 번 더 가면 적자가 나는 거야.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더라고. 결국 그분은 60세 이후에도 가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은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도 꽤 여유로웠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터지면서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이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됐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자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예상치 못했던 병원비와 여행 경비까지 겹치면서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나도 연금도 있고 저축도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은퇴하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새 통장이 얇아지더라고. 이래서 다들 계속 뭔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지. 3. 점점 늘어나는 고정비 은퇴 후 생활비의 부담. 마지막으로 한 공무원 커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분 다 은퇴 후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세요. 부부 합산으로 매달 약 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부도 생활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생활 수준의 문제입니다. 현역 때는 외식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매년 갔던 분들이라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연금만으로는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결국 이분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을 팔고 외식비를 대폭 줄이는 등 생활 패턴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현역 때 쓰던 생활비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쓰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연금은 정말 기본 생활비에 맞춰 살아야 겨우 맞아떨어져.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박하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 공무원 연금으로 충분할까?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위의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연금은 든든한 기본 안전망이지만 추가적인 수입이나 철저한 자산 관리가 없다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아래와 같은 대안을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 마련. 은퇴 후에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거나 소규모 자영업이나 투자로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죠. 생활 수준 점검 및 조정. 은퇴 전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소비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은퇴 후 의료비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은퇴 후 삶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막연한 안심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연금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새로운 관점.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걱정 없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분들에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진짜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안전망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무원 연금은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든든한 보험이라고는 생각하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연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인구 구조 변화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 퇴직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해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기본 고정비만 매달 180만 원이었습니다.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그야말로 적자가 되는 상황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돼요. 하지만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방법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과제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만난 60대 초반의 전직 공무원 어씨는 은퇴 후 자신이 좋아했던 글쓰기를 활용해 프리랜서 콘텐츠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한 달에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며 이를 생활비, 보안과 여가 활동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쓰기가 돈이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퇴직 후엔 이게 제 소소한 수입원이 됐죠. 덕분에 연금만으로 빠듯했던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어씨처럼 자신만의 소소한 수입원을 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꼭 큰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과제 소비 패턴을 철저히 재점검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현역 시절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한 공무원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들은 은퇴 후에도 해외여행과 외식을 즐기며 현역 때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매달 고정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워진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차량을 팔고 집을 작은 곳으로 옮기며 소비 패턴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금은 소박한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줄이고 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이처럼 은퇴 후에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과제, 건강관리는 최고의 투자다. 노후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연금과 자산이 충분해도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은퇴한 공무원 B씨는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비용 없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 그는 건강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소용없다는 걸요.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평소 의료비를 아끼려고 노력해요. B씨처럼 건강관리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노후 안정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방안.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외에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소소한 소득원을 개발하라.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능을 활용할 기회도 많습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라.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차를 없애거나 주거비를 줄이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세요.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자신을 관리하세요. 마무리하며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금 외 소득원 마련, 소비 패턴 재정비, 그리고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연금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와 계획에서 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